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워야 할 텐데 왠지 받기가 싫습니다. 아, 또 힘든 얘기 하겠지. 또 돈 얘기가 나오겠지. 또 나한테 뭔가를 바라겠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화를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 나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 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60이 넘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중한 진실이 찾아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이제는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한한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그 선택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봐도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감정을 소진해도 내일 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다르게 작동한다고. 감정적인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번 소진된 에너지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면이 흔들리고 면역이 무너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연구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불균형한 인간관계입니다.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이 없는 관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떠나고 나서 왜인지 모르게 허탈한 만남. 이런 관계가 노년의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와의 관계는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죄가 아닙니다. 어려운 친구를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수록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부탁과 의존, 비교와 원망, 그리고 때로는 질투. 이 불균형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밥은 내가 사야지 당연하게 기대는 친구. 올해 64살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동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같이 고생했고 청년 시절엔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동현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밥값과 커피값은 늘 철수 씨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어려울 때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동현은 밥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요즘 좀 빠듯해서. 그러자 동현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현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 지갑을 필요로 했던 거였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줄 수 없게 됐을 때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 우정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사례 2. 너는 좋겠다 비교와 은근한 질투. 61살 정미선 씨는 50대 후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허리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시작한 소박하지만 소중한 가게였습니다. 오랜 친구 순자는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순자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너는 남편도 든든하고 뭐든 잘 풀리더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너 같은 팔자로 태어났으면 나도 뭔가 했을 텐데. 처음엔 미선 씨가 위로했습니다. 언니도 할 수 있어. 같이 해봐. 그런데 순자는 조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공감받고 싶었고 더 나아가 미선 씨의 행복이 작아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미선 씨는 자신의 기쁨을 숨기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행복을 감춰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내 친구인가? 이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내 삶을 긍정하는 선택입니다. 사례 3. 나 좀 도와줘 경계 없는 금전 부탁. 62살 최용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며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한 평범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50대 중반에 만난 등산 모임 친구 재민이 있습니다. 재민은 말주변이 좋고 유쾌해서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재민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수야, 나 지금 너무 급한데 30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어?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용수 씨는 고민 끝에 빌려줬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재민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재민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3번 반복됐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나는 채권자가 됐고 그 친구는 채무자가 됐어. 우리 사이에 우정이 아니라 빚이 남았어. 노후의 자산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의 결이 바뀝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례 4.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만성부정의 늪. 65살 김순례 씨는 합창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 혜경과 7년째 알고 지냅니다. 혜경은 본래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살고 생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늙으면 뭐가 좋아? 아픈 것 빼고는. 애들은 연락도 없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우리 나이엔 이제 다 틀렸어. 처음엔 순례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경과 1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다른 친구 옥자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의 감정 온도에 물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노년에는 이 감정 전염에 더 취약합니다. 회복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온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례 5. 옛날엔 내가 뭐였어? 과거에 갇힌 관계. 63살 이현주 씨는 고향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현주 씨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일궜고 자식들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고향 친구들 중 일부는 현주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 그때 기억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서울 가더니 사람이 변했어.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현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작게 만드는 도구로 쓰일 때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60이 넘으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과거에 가두려는 관계는 나의 성장을 막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4. 해결책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5가지 방법.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끊음이 아니라 조절로 시작하십시오. 관계를 갑자기 끊으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습니다. 대신 만남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한 달에 2번 만났다면 1번으로, 매주 전화했다면 격주로, 소리 없이 부드럽게 거리를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미안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멀리하면 나쁜 사람 아닐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내 것을 먼저 씁니다. 그래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바닥난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셋째,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의식적으로 늘리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공간에 좋은 관계를 채워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내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먼저 연락하십시오. 60대 이후의 좋은 인간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전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그으십시오. 친한 친구일수록 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돈 문제는 가족하고도 안 섞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진짜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두려워서 다시 나쁜 관계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래 걷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60대의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을 재발견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전화를 받기 싫었던 그 순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정직한 신호를. 관계를 정리하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웃음이 많아집니다. 웃음이 많아지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관계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감정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의 지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부터 천천히 고르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